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숫자를 보면 좀 더 나은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하는 스타일에 가깝지 강요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다만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보다 주류다. 라는 거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얘기해보는 겁니다. 숫자를 믿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들의 철학 그리고 관점에 대해서 일단 들어갈까 하고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정답을 저도 참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그런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듣는 분들은 아마도 숫자를 보는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긴 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감은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란 결국 감이 아닌가요? 네, 굉장한 감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보는 투자자들은 보통 자신의 감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숫자를 기반으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은 몇 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학 같은 거 같아요. 철학에 가깝죠. 만약에 이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워도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숫자 기반 투자를 한번 좀 배워볼까? 라고 얘기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철학을 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에 동의한다면 숫자를 보는 투자를 어느 정도는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곱씹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원래 하던 대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요? 가격이 항상 옳지는 않다. 가격이 정답은 아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만약 가격이 언제나 정확하다면 우리는 숫자를 분석할 이유도 없죠. 시장 가격은 많은 정보를 반영하지만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격에 어느 정도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오류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고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함으로써 수익을 낼 여지를 만듭니다. 이때 얻는 초과 수익을 소위 말하는 알파라고 표현하고 이는 시장 평균보다 잘하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가격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험 없이 돈을 버는 기회 같은 건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고 마치 100% 돈을 번다라는 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숫자로 보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갖춰진 겁니다. 공짜는 없지만 하지만 통계적 기회는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숫자를 분석하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지 항상 정답을 맞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야구에서 3할 타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안타를 칠 가능성이 2할 타자보다는 더 높다는 것과 비슷하죠.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게 숫자를 보는 투자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의 결합은 더 나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거나 단일 정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서로 다른 정보, 예를 들어 성장하는 주식과 저평가된 주식 두 가지의 정보가 같이 포함된 걸 찾는다든지 모멘텀이 있는 것과 우량한 것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면 각각을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잘하면 종합 성적이 더 잘 나오듯이 주식에서도 성장성과 저평가 지표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성장성과 저평가 지표와 모멘텀과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했더니 더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모델과 실제 투자 성과를 배치해 봤을 때 단일 지표 모델보단 여러 정보, 의미 있는 여러 정보를 결합했을 때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내는 주식을 고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또 다른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철학이라 그랬죠?
상식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고 A가 오를 때 B도 올랐네 라는 결론을 내리는 숫자 맞추기는 또 통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 경제적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비가 오면 우산 판매량이 늘어난다 같이 너무나 명확한 상식 같은 전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통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서 진실인 양 믿게 되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데이터 짜맞추기. 예를 들면 미국 주가 지수랑 방글라데시 기저귀 판매량이랑 상관관계가 되게 높더라. 그래서 둘이 같이 간다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상식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전략은 패턴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전 투자에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식에 의거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반복해서 관찰되는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시험에서 한 번의 만점보다 여러 번 점수를 잘 맞추는 학생이 사실은 실제 공부를 잘한다는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투자 모델도 특정하게 짧은 기간 동안 결과가 잘 나온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의미 있게 지속되는 특성을 포함해야 모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일관성 있게 전략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이제 숫자를 보는 투자 전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학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동의를 하면 숫자로 보는 투자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것인데요. 우리는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갈 때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쪽으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10% 수익을 냈는데 사실은 내가 10%를 버는 투자 모델을 썼음에도 100% 수익을 냈다면 그 90%는 내 실력이 아니고 운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목표했던 10%에 가깝게 수익을 내는 모델이 더 좋은 모델입니다. 100%를 낼 수 있다는 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도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뜻인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위든 아래든 말이죠. 그러니까 위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수렴해야 하는 게 사실 좋은 모델이란 뜻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지만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숫자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